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2주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었습니다. 중상. 어려웠죠? 예.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법률행위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2번입니다. 당사자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의사능력하고 행위능력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을 결정한다, 효력을 결정한다. 효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성립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맞는 말. 3번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그런 것들 따질 수가 없어요. 무효나 취소의 효력을 따지기 위해서는 성립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 취소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정답 3번. 정답 3번. 자, 4번입니다. 조건부나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것들은 성립을 결정해요, 효력을 결정해요? 효력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특별 효력 요건들이고요.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허가도 효력 요건입니다.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답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고 매매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이때 을명의로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던 중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고 병명의로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무슨 문제예요? 중간생략 등기요. 셋째 줄에 병에게 이중으로. 이중매매죠. 중간생략 등기 좀 이따 나와요. 이중매매지. 자, 갑이 을에게 매도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 돈을 받으셨어요. 자,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수인들한테 돈도 받았으니까 등기를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이 더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병하고 계약을 해버리고 병에게 명의를 넘겨버린 거죠. 아주 전형적인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중매매가 됐을 때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입니다.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게 유효니까 갑은 을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불능이에요. 이행불능. 그럼 갑이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을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게 일단 이중매매 원칙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병이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을 잘 알면서 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자, 알고는 있었지만 1번 지문에서는 적극 가담은 하지 않았죠.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1의 경우에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 추가적으로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 근데 3번이에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자, 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적극 가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됩니다. 이런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돼서 절대적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자, 그러면 병 명의로 격려된 등기가 무효가 됐으니까 아직 을한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 없죠. 어떻게 말소 청구해야 돼, 을은? 맞습니다. 갑을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을의 권리. 두 번째 을의 권리, 병을 상대로 병에게 직접 병에게 뭐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손해배상 청구요. 요거는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을이 과연 채권자 지위에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냐? 그거 못 한다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못 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어디서 가능한 거죠? 통정에서 되는 거죠? 여기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을의 권리 3가지 물어보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보죠. 자, 따라서 일단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적극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회 무효다. 4번, 3의 경우에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지.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4번 정답. 4번 정답. 5번입니다. 3의 경우에 병으로부터 전득했던 정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 정답은 4번. 3번 문제로요.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잘 아시다시피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할 수 없지만 뭐는 가능하죠? 전환은 가능하죠. 지금 전환이죠. 그럼 유효가 돼야 안 돼요? 유효가 됩니다. 기억은 유효예요. 불공정 전환. 니은 적극 가담. 누가 적극 가담했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반사회예요, 아니에요? 반사회죠. 대리 행위 속에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기준 판단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그건 반사회 맞습니다. 무효죠. 자, 디귿은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증여하면서 첩한테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조건 넣는 거죠. 그러면 증여하면서 헤어지면 돌려준다라고 조건 넣었다는 거는 헤어지자는 거다, 헤어지지 말자는 거다. 헤어지지 말자는 거죠.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반사회적이에요. 리을 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효력 규정이죠.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유효가 되는 것은 기읍밖에 없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 X 토지와 인접한 Y 토지 중에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가 됐다는 거, 매매가 안 됐다는 거, 합의했다는 거, 합의 안 했다는 거, 합의했다는 거지. 매매가 성립한 거죠. 매매 성립했어요. 성립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죠. 목적물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 따라서 X 토지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체결됐는데, 자, 집원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다가는 Y 토지로 표시해버린 거죠. 합의를 X 토지에 대해서 해놓고 요 계약서 쓸 때는 Y 토지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갑의 생각도 X 토지, 을의 생각도 X 토지였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통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 계약서상 표시를 Y 토지로 했던 것뿐만 아니라 등기도, 을한테 등기 넘기는 것도 X 토지요, Y 토지요? Y 토지에 대해서 등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 X 토지에 대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등기가 경료된 거죠. 이런 걸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래요. 원인 없이 등기만 된 거다. 원인 무효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을이 이 Y 토지 등기를 토대로 만약 제3자한테 넘기면 병한테 Y 토지에 대해서 등기해주면은 등기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지. 맞나요? 무효지, 무효. 병이 선이라도 무효죠? 계속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X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취득 못했지. X 토지 취득 못했죠? 자, 일단 을 같은 경우는 을의 현재 상황을 보면 자, X 토지에 대해서 갑과의 사이에서 합의했어요, 합의 안 했어요? 합의는 했지. 합의는 했는데 등기는 못했어. 따라서 X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Y 토지는 취득했습니까? 자, Y 토지는 등기는 경료가 됐는데 이거는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므로 원인 무효 등기라 그랬죠. 따라서 을은 X 토지도 취득 못했고 Y 토지도 취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틀린 것은 1번. 자연적 해석에 따라 X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나요?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없다. 담보 책임에 문제가 되려면 하자가 있어야 되죠. 지금 하자가 있었습니까? 문제에서? 하자 아니면 이게 하자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맞는 말 3번. 갑은 을에게 Y 토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왜냐하면 Y 토지가 등기가 지금 무효죠. Y 토지 현재 소유자 누구니까? 갑이니까 갑. 갑이 이거 등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말소시키라고 이 양반아. 말소 청구. 돼야 안 돼요? 되죠. 무효니까. 4번입니다. 갑은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요, 자연적 해석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거는 표의자 갑에 의도했던 대로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가 이거 착오야. 그러니까 나 취소할래.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규범적 문제였다면, 규범적 해석 문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계약 성립이 안 된 거니까 여기서는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 자, 5번입니다. 을은 X 토지, Y 토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예, 정답 4번. 5번 문제.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 부동산을 매매 형식 빌려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통정의 표시. 통정 맞습니까? 첫째 줄에 통모라 그랬잖아, 통모. 가장 매매한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갑이죠, 갑. 을 등기 무효죠. 자,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돈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럼 병은 누구죠? 제3자. 제3자죠. 병은 제3자예요. 근데 병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그럼 병은 유효, 무효? 병은 유효죠. 자, 그럼 결국 갑하고 을 사이에서 통정허위 표시를 했고, 통정. 자,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장 양수인 을에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 등기는 계속해서 무효다, 무효. 자,
자, 근데 을명의로 된 등기가 무효였던 상황에서 여기서 을이 이거를 토대로 해갖고 선의의 병한테 뭐를 설정해줬다고요?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 등기는 유효죠. 병이 선이라서. 그럼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니까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누구다? 얘죠. 병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소유자 갑이에요. 따라서 갑은 말소시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말소 청구.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말소 청구해서 이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 갑한테 되돌렸을 때 이 저당권 등기 지워져 안 지워져 이거? 이거 안 지워져요 이거. 안 지워지죠? 이거 남아있는 상태로 소유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무엇을 청구해야 되느냐? 돈 달라고 해야죠. 돈 달라고. 맞아요. 을은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돈 받았죠.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 대출 받았다는 거죠. 대출 받은 거. 그럼 그 대출금 돌려달라고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말소 청구하든 이전 등기 청구하든 소유권 회복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려면은 병이 악의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에 성공하면 무효가 되고 저당권 지울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갑과 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해서 병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무과실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과실은 필요 없죠. 제3자가 선이라면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되겠습니까? 안 되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돼가지고 갑한테 손해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과관계 있는 게 바로 을의 잘못이죠. 을한테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나요? 추인돼요? 추인되죠. 왜냐하면 이 무효가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하죠. 추인되는 거죠. 예전에는 가짜로 매매했던 거지만 이제는 진짜로 매매합시다가 되죠. 추인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 그때부터. 유동적 무효 추인은 소급하지만 지금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자, 6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기망으로 인해서 표의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나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게 어디서 고려해야 되죠? 네? 경제적인 불이익. 어디서 봤죠?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요? 어디서 봤더라?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야.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어? 그럼 중요 부분 아니야. 이거 어디서 봤어요? 차고. 이거 차고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따져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차고 파트에서 고려하는 거죠. 지금은 차고예요, 기망이에요? 기망이죠. 사기강박에서는 경제적인 불이익 고려 대상 아니에요. 허위사실 고지에서 2단의 고의가 있었다면 기망에 해당이 되고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문장 다시 봅니다. 기망으로 표의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었든지 말았든지 기망이라고 하는 허위 사실의 고지가 있었다면은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 할 수 있어요. 쏘가버렸죠? 쏘가버렸죠. 예. 쏘으라고 낸 거예요. 쏘으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쏘가주실 땐 쏘가주셔야죠. 다 맞추면 어떡해요. 1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자, 2번입니다.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데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거 설명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설명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뭐라 그래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부작위. 부작위로도 기망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2번 틀렸고 3번은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 박탈됐어요. 의사결정 자유가 이렇게 완전히 박탈이 돼버리면은 취소 사유예요, 무효예요? 무효 돼버리죠, 무효. 무효.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도 비진이가 있었다, 통정이 있었다, 그럼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사기가 있었다, 강박이 있었다, 뭐 착오가 있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5번도 틀린 거죠? 4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4번은 어떤 지문이냐면은 이런 지문이에요. 보증계약을 하는데 채무자 쪽에서 기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증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증인이 있고 보증 서는 사람, 그리고 채권자가 있는 거죠.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자, 이렇게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보증계약을 하는데, 보증계약을 여기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게 보증인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죠. 돈 빌려간 사람 따로 있죠. 채무자예요. 그래서 채무자 쪽에서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얘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갑이 보증 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채무자가 보증인한테 기망한 거예요. 뭐가 떠오르세요?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한 거죠. 보증계약. 여기서 갑이 법률행위했던 거 취소하려면 을에 뭐가 필요하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요게 들어가야죠. 제3자 사기 강박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런 문제였어요. 겁나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정답을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을이 A로부터 갑이 기망을 당했다는 걸 전혀 몰랐고, 나는 몰랐지. 그리고 무과실이면,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이 문제였습니다. 보죠. 채무자 A가 보증인 갑을 기망해가지고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 갑과 채권자 을이죠. 이때 보증인은 채권자 을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 없지, 무과실이죠. 알지 못했죠?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지. 선이 무과실이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가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 정답입니다. 자, 이제 대리로 가죠. 7번 문제. 틀린 것은 피성년 후견인. 얘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1번 찍으셨어요? 1번 정답 아니에요. 1번 제한 능력자입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죠. 제한 능력자. 자, 2번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결정입니다.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이죠. 이 성년 후견은 대리인에 해당됐을 때가 소멸 사유죠. 본인은 사유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3번 숙권했던 거 철회하는 것. 숙권 철회하는 건 임의 대리에 국한된 소멸 사유입니다. 맞나요? 3번 정답이죠. 공통 사유 아니에요. 숙권 행위 철회하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이 두 가지가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 소멸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사사성파,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요 네 가지가 공통 소멸 사유고, 임의 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는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가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자, 그리고 본인 쪽에서 숙권했던 거를 뭐 했을 때? 철회해버렸을 때.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 대리에만 국한된 소멸 사유입니다. 법정 대리 해당 사항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 4번입니다. 자기 계약. 대리 행위를 할 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금지되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했어요. 자기 계약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이러면 효력이 뭐가 되죠? 이런 경우는 무권 대리로 취급돼요. 뭘로 취급? 무권 대리로 취급된다고요.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유동적 무효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유효되는 거죠. 그때부터요, 소급해서요. 소급해갖고. 유동적 무효니까 소급해갖고 유효되겠지요. 맞는 말. 자, 5번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 그리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뭐 이용, 개량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틀린 것은 본인 갑, 대리인 을, 상대방 병입니다. 자, 1번 병이 을을 강박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을 강박했네요. 이러면은 이거 대리 행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지. 갑하고 을 중에서 현재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을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결국 현장에서 계약서 쓰고 있는 거는 을하고 병이거든요. 대리인이 의사 결정을 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본인을 기망하지 않고 대리인을 기망했다면, 이렇게 기망했다면 이건 대리 행위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이때 취소는 을이 하는 거, 갑이 하는 거. 취소는 갑이 해야죠.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 여부는 본인 쪽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갑이 사기를 당했다. 본인이 사기 당한 건 하자 있는 거, 하자 없는 거? 하자. 본인은 의사결정 안 하죠? 예, 취소할 수 없다. 3번입니다. 을이 병한테 사기 쳤어요. 대리병. 요렇게 사기 쳤어요, 요렇게. 요렇게 사기 치면 이건 누가 사기 친 거랑 똑같다? 본인이 사기 친 거랑 똑같죠? 이러면 본인이 설령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설령 진짜 무과실이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문제없이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맞았어, 틀렸어, 지금? 맞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하자 있는 병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현재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담보 책임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자가 있으니까요. 원래 담보 책임도 판단할 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문에서 잘 보면 어떤 표현 보이세요? 맞습니다. 지시. 본인이 지시했어요. 이렇게 본인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는 하자를 판단을 할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기준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자 존재에 대한 선악의 여부는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는 말이죠. 5번입니다. 매매계약이 불공정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를 판단할 때 궁박경설 무경험을 싹 다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대리인 을 기준 판단은 경솔하고 무경험입니다. 궁박만 본인 기준이죠. 5번 정답.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권한이 있어야죠. 권한을 넘고 싶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되고 싶어. 권한을 넘고 싶어요. 그러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어야 권한을 넘기지. 그죠? 그래서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한을 기본대리권이라고 그러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기본대리 권한을 넘는, 즉 월권이 있었을 때 권한 넘은 표현대리 126조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기본대리권에 포함되는 건 웬만한 거 다 포함되죠. 뭐 임의대리도 포함되고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 다 포함되죠. 복대리권도 포함돼야 안 돼요? 예, 복대리권도 포함됩니다. 그죠? 뭐 부부 간에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 포함되고, 그죠? 뭐 사자권 포함되고, 공법상 대리권 포함되고,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죠. 뭐 기타 등등, 예? 다 포함되죠.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거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1번입니다. 사자권도 권한 남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맞나요? 예. 2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갖고 사법상 법률행위 하셨어요. 이러면 얘가 갖고 있었던 권한은 등기 신청 대리권이었죠. 이거 공법상 대리권입니다. 공법상 대리권을 갖고 있었는데 행위를 할 때는 사법상 행위를 한 거죠. 전혀 다른 종류 행위를 한 거죠. 아니 설령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했더라도 권한을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예요? 넘긴 거지.
다른 종류로 한 거면 더 넘긴 거죠. 그럼 권한을 넘으니 돼야 안 돼요? 되지. 되죠. 2번 정답.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일상 가사 대리입니다. 예,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고.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하고 전혀 별개의 행위를 했더라도, 예, 다른 종류의 행위를 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지금 2번하고 4번은 결국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5번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데, 소멸 후에 행위를 했는데 그게 또 권한을 넘긴 거지. 그러면 소멸 후 표현 대리예요? 권한 넘은 표현 대리예요? 권한 넘은이죠. 정답 2번. 10번.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을이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을이 여전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10번 문제는요, 지금 법정 추인 문제죠. 갑소유 토지를 매수한 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겁니다. 갑하고 을이 이렇게. 을이 매수자예요, 지금. 자, 근데 착오가 있다 그러네요. 누구한테 착오가 있어요? 누가 착오했어? 얘가 착오한 거지. 얘가 착오자죠. 그럼 갑은 뭐예요? 갑은 뭐죠? 상대방이요. 갑은 상대방. 갑은 상대방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취소권자예요? 얘가 취소권자입니다. 그죠? 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해버리고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법정 추인. 명시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을 때 추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 사유 몇 가지예요? 몇 가지? 6가지 사유. 그죠? 첫 번째, 전부 일부 이행. 두 번째, 이행 청구. 세 번째, 경계. 네 번째, 담보 제공. 다섯 번째, 권리 양도. 여섯 번째, 강제 집행. 이것들이 법정 추인 사유들이죠.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제가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하고 이 두 개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행 청구, 권리 양도. 이건 누가 했을 때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이거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지. 이행 청구나 권리 양도를 상대방 쪽에서 했다면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차고자가 야! 빨리 부동산 넘겨 빨리 등기 넘겨! 이전 등기 청구했어요. 취소권자 쪽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나섰다는 건 추인을 할 겁니다. 취소를 할 겁니다. 추인할 거라는 거지. 계약 끌고 가자는 거죠. 이러면 법정 추인이에요. 이행 청구를 누가 했으니까? 취소권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방 쪽에서 야, 빨리 돈 가져와 빨리. 갑이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했어요. 갑의 이행 청구를 받고 을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입니다, 아닙니다? 추인. 상대방이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1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뭐에 해당되죠? 전이경, 담량강 중에 이거 뭐예요? 돈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행 청구지. 요거죠, 요거 지금. 그죠?
근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지금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 청구. 요게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1번이 지금. 자, 2번 보세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했다. 지금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돈 갖다 줬죠? 법정 추인이죠. 전부 다 일부 이행한 겁니다. 3번 을이 갑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서류 넘겼는데 취소권자가 갖고 오나? 서류 갖고 오나? 서류 받은 거지. 서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할 거다, 계약을 없앨 거다. 계속 할 거라는 거지. 법정 추인이죠. 4번 을이 갑한테 야 등기 넘겨 빨리. 등기 청구했어요. 취소권자가 지금 이행 청구한 거죠. 이것도 법정 추인입니다. 5번은요. 갑하고 을이 야 지금 돈이 없으니까 건물로 대신 넘겨줄게 라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경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그 계약을 계속해서 끌고 가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번서부터 5번까지가 다 법정 추인 사유들인데 1번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전히 을 쪽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였죠.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11번. 자, 조건입니다. 틀린 것은. 자, 조건을 붙이고자 했던 의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럼 그건 동기입니다. 동기. 조건 될 수 없다. 2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를 좀 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이죠.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죠. 예,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3번 해제조건부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소급해가지고 복귀됩니까? 아니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취한 때부터입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겠죠. 따라서 성취한 때부터 소유권이 복귀되겠죠. 3번 정답이에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해서 증여를 한 거지. 부동산을. 원룸을 증여한 거예요. 원룸을. 너 이제 공부해야 되냐, 공부. 너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 공부하라고 아예 부동산 증여한 거예요. 원룸을. 여기서 공부해라. 여기서 원룸에서. 그럼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등기해가지고. 단 조건 붙었어요. 원룸을 증여하되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원룸 받은 거 다시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원룸이 누구 거였다가 을 거였다가 을이 실수로 합격해버리면 그럼 효력이 어떻게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맞나요?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이런 걸 무슨 조건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해제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얘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증여해서 등기 넘기는 거지. 근데 네가 나중에 합격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효력은 소멸하는 거고,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원룸 돌려드려야죠. 그동안 잘 썼습니다. 이렇게 반환을 해야 돼요. 반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에 취득했던 이 부동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에서 조건 성취 후 효력들을 봤을 때 소급해갖고 소멸하는 거 아니죠? 그때부터죠. 성취한 때부터. 그죠? 그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 소멸입니다. 소급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요. 4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정지조건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한테 증명책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둘째 줄에 나오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12번 문제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틀린 거. 갑의 자전거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전거 유치하고 있었어. 그럼 누가 유치권자죠? 을. 병이 자전거 절취했어요. 이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거 됩니까?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됩니다. 준용이 안 됩니다. 준용이 안 되지요. 1번 틀렸다. 1번 정답이요. 자, 2번입니다.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 선의의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다시 아기의 정한테 양도했어요. 그럼 일단 갑은 점유자고 을은 뭐죠? 침탈자. 그리고 선의의 병, 얘는 승계인이죠. 이때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를 선의의 승계인 병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그 뒷사람 정이 아기라고 하더라도 아기의 정한테도 점유물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맞는 말이죠. 3번입니다. 갑 토지에 지상권 취득했던 을입니다.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근데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병이 신축한 거예요. 이때 지상권자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지상권자가 땅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딴 사람이 건물 지었잖아. 야, 부셔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했고 점유 보조자 병에게 맡겨뒀습니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 병은 점유자니까 점유자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을한테 해야 된다, 병한테 해야 된다? 을한테 하시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했어요. 그럼 비닐하우스 누구 거예요? 을 거죠. 맞나요? 근데 또 그거를 병이 매수했죠? 그럼 비닐하우스 또 누구 거? 병 거지. 비닐하우스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현재 비닐하우스를 쓰고 있고 내 땅을 침해하고 있는 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거시키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법적 성질이 다른 겁니다. 1번. 갑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고요. 인도받았습니다. 그런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이거 뭐지요?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행사하는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이죠. 아직 을은 소유자 아니죠. 채권적. 2번. 갑이 을에게 매도했고
등기도 했어요. 그럼 일단 소유자 누구다? 여기까지 왔을 때 소유자가 을. 근데 합의 해제가 됐어요. 합의 해제가 되든 법정 해제가 되든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 똑같죠? 그럼 해제가 되는 순간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뭐가 돼요? 복귀되죠. 자동 복귀. 그럼 갑은 소유권 복귀 받은 상태에서 을한테 말소 청구하는 거죠. 물권적, 채권적? 물권적입니다. 3번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현재 시효 완성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4번 갑 소유 부동산이 순차 전매가 됐습니다. 갑을병 3자 간 합의에 따라서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를 합니다. 이거 중간 생략 등기 하려는 거죠, 지금. 근데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는 합의한 대로 등기 청구하는 거죠. 현재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현재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닌데 등기 넘기라고 하는 거죠? 합의한 대로. 따라서 물권적이요, 채권적이요? 채권적, 채권적. 5번 갑과 을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고 을이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죠. 합의한 대로 해달라. 아직은 지상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채권적이죠. 따라서 법적 성질이 다른 건 뭐지요? 2번이죠. 2번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좋습니다. 14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